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오늘은 큰 두 가지 속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주거기본법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은 무주택 서민들은 거의 반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우리 작년에 임대차 3법이 있었죠. 그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게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을 무조건 사는 것을 강요를 받거나 아니면은 임대주택에 살거나. 왜? 다주택자들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해주는 전월세 시장이 이제는 막을 내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가구 1주택을 이제 법적으로 주거기본법으로 이제 명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명의를 분할시키겠죠. 그래서 가구를 분할시키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세대 분리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1주택으로 만들어질 것 같고, 현재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이제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을 살 수 없는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부분 길거리에서 텐트를 칠 수밖에 없거나 정부가 만들어주는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한 달에 고정적으로 비싼 임대료를 주면서 이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속보도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LH 고위간부 경기 분당서 오늘 방금 전에 투신을 했어요. 국민의 재송 유서를 썼는데 이게 정말 투신을 했나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유서도 워낙 조작을 많이 해서 이게 자살을 당한 건지 자살을 스스로 선택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살에 대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흑석 김희경 선생 보셨죠? 2억 원을 가지고 22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투기 난리를 쳐놓고도 자살 안 하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절대 반성 안 합니다. 이 정치인들은 절대 자살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정치인이 자살을 할 때도 대략 보시면은 자살 당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왜 자살 안 합니까?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한테 등 떠밀면 되는 겁니다. 책임을 다 분담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자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살을 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잘못한 모든 행동들은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다 책임을 지고 자살까지도 대신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H 오늘 두 가지 이제 큰 속보가 나왔는데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이 거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180석이 현재 민주당이니까 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LH 사태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투기와 투자가 뭐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하나 사면서도 1, 200원 아끼려고 그 1, 200원 아껴갖고 모아가지고 아파트 사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투기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투기가 안 돼요. 아파트 지금 집 하나 있는 거 소박하게 가족들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그 대출 받아갖고 사는 집이 대출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청약 되면 뭐합니까?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다 막아놨는데 뭐가 돼요? 그게 어떻게 투기가 됩니까? 그런데 정부 쪽에 있는 관계자들 보시면은 2억 3억 가지고 40억 50억 대출 받아갖고 집을 막 삽니다.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토지를 투자해요. 그 토지는 나중에 10배 20배 보상을 받죠. 무엇이 투기이고 무엇이 투자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투기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리 대책을 하면서 이 정부가 들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엄포를 놨습니다. 투기와 전쟁한다고. 여러분들 정말 투기합니까? 투기가 됩니까? 취득세 그 매몰 비용이 8%까지 되면데 어떻게 투기가 됩니까? 아파트 사고 나면은 보유세뿐만이 아니고 종부세 다 뜯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투기입니까? 투기란 거는 아주 작은 돈을 이용해서 큰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내 돈은 2억밖에 없어. 그런데 48억, 50억 흑석 김희경 선생처럼 23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의 막 인생 몰빵 수준으로 엄청난 레버리지로 큰 수익을 맛보는 게
우리가 이걸 투기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투기라는 것은 단순히 캐피탈 게인이라는 자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다수의 99.99%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을 사는 거는 자본 이득이 어느 정도의 자본 이득은 있겠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대부분은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콩나물 살 때 이 콩나물을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콩나물 삽니까? 내가 이 콩나물이 필요해서 사는 거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99.99%의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아파트가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해서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투기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거의 막 통과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하나.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송석진 의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정부가 집안세칙 소유권을 주겠다는 거냐. 집 없는 사람한테 안 주죠. 그러면 이제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갱신이 안 되니까 이제는 임대주택 살거나 길거리에 텐트 치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유재산 보장된 나라에 주택이 공공재냐 아니면 자산이냐? 공공재가 아니죠. 주택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변창흠이 얘기하는 게 주택은 공공자산이지만 공적인 성격이 많다고 본다. 주택이 왜 공적인 성격이 강합니까? 아니죠. 그래놓고 변창흠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파트 사면서 세상에 아파트를 카드로 사는 사람이 있나요? 나 이거 처음 봤습니다. 살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카드 뭐 수십 개 해가지고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금의 50%를 연끌로 지금 대출을 샀답니다. 카드 서비스 받고 현금 카드론 받고 거기다 카드 대출 받고. 근데 살다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이 사람이야 이게. 네, 그래놓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택은 공공적인 성격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1세대 1주택으로 주거기본법을 만들어가지고 네, 서민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집을 무조건 사라. 그럼 이제 가수요가 엄청 묻는 겁니다. 집값도 올라가겠죠. 이 무주택으로 뭐 비싼 뭐 전세 사시는 분도 있겠죠.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전월세 사시는 분도 이제 선택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 해야 되죠. 집을 무조건 사야 되느냐, 아니면은 임대주택 살 거냐. 둘 중에는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다가온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진보에서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정책은 모든 정책의 피해자가요, 그들 지지층입니다. 전부 다. 그들 지지하는 사람들,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LH 사태 때문에 지금 1세대 1주택, 1가구 1주택 기본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특이합니다. 민주당 정치인 투기한 거 봤다. 그 사실은 누가 투기했습니까? LH 때문에 지금 1가구 1주택 법을 만든다는데, 네, 뜯어보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발의를 했잖아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대표, 예, 이해찬, 다 투기하잖아요, 지금. 선량한 국민들이 땅 투기 못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땅하고 아파트를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개념이. 지금 땅을 사갖고 20배, 30배, 50배 이게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이 보상을 받을 때 이 카타르시스가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량한 대한민국의 99.99%는 이 사람들이 왜 땅을 투기를 못 하느냐? 정보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정보가. 이 정보가 누가 다 갖고 있습니까? 청와대하고 정부예요. LH랑 국토부. 그래서 이 투기는 전적으로 정보가 있는 사람들의 지금 고위 쪽에 있는 사람들, 청와대와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해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갖고는 땅 투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부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투기에 먼저 청와대잖아요. 당신은 투자하신 흑석 김희견 선생님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워렌 버핏이라 불리죠. 부동산계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이 원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국토부 직원들이 이거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국토부 직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2억 3억을 가지고 48억 대출 받아가지고 땅 투기했죠. 광명에다가. 그런데 이거를 누굴 따라 했냐? 보니까 흑석 김희견 선생이 자기 돈 2억을 가지고 은행에 23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흑석, 네, 보시죠. 종합예술이다.
관사에 살면서 다 했다. 이걸 다 배운 겁니다. 다 말단 직원들이. 그래서 이 또 보시면은 최정호 선생님 3주 왜 1주택에 머물러 계세요? 이지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남들 시선이 두려우시나요? 김진애 의원 보시면은 다주택자 되고 싶나요? 다 다주택자예요. 그래놓고 국민들한테는 선량 국민한테는 1가구 1주택 너희들은 살아. 예. 그리고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임대주택 살아라. 아니면 집 사라. 반포 노영빈 선생님 나옵니다. 이 대단하신 반포 노영빈 선생님 어디를 팔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나요? 2주택의 이제 대명사죠. 다주택자의 대명사. 김종원 선생님 청와대에 계셨다가 집을 팔아라 그러니까 뛰쳐나갔습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또 뒤에서 뭐 무슨 투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직을 버렸다. 한 번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데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래서 보니까 그린벨트 매입한 문재인 대통령 처남 LH 보상금만 47억 차이. 네. 투기 의혹 LH 직원 특정 농협 지정서 수십억 대출받아 샀다. 네. 다 벤치마킹한 겁니다. 청와대를 다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1가구 1주택 기본법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게 LH 고위 간부 이제 경기도의 분당 사태가 이제 자살한 사태도 생겼고 LH 사태 때문에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을 통과시킨다는데 이 청와대에서 생각해보고 이제 민주당 쪽에 생각해보니까 우리만 투기를 해야 되고 우리만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근데 LH 애들이 보니까 우리를 따라해가지고 정보를 캐내가지고 투기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지금 1가구 1주택의 주거기본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만 땅 투기를 해갖고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만 투기를 하고 우리가 다주택자만 돼야 되는데 LH 직원들도 투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따라서.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투기를 하려고 지금 이제 서서히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낌새가. 이거 안 되겠다. 일반 국민들 대다수의 99% 선량한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해서 투기를 하면 안 되니까 LH 직원도 안 되니까 이제 법제화 시키자. 너희들 안 돼. 우리만 해야 돼. 이게 바로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누가 받습니까? 무주택 서민들. 왜?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선택해야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은. 전월세 시장이 아예 없어지니까 무조건 집을 사야 되거나 가수요가 엄청 붙게 되죠. 실수요 가수요가 엄청 붙게 돼갖고 또 주택, 이제 아파트 폭등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임대주택 살아라. 예. 높은 임대료 주면서 임대주택 살아라. 1가구 1주택 기본법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늘 밤에 앞으로의 변화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